자, 오늘 할 수업은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제 이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스프링에서 그 JPA를 지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 라이브러리 이름이 좀 기네요. 이거 처음에 좀 나도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 스프링 데이터 JPA 뭐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스프링 데이터 JPA가 JPA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 스프링 쪽에 뭐 어떤 그 헬퍼 라이브러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JPA가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이제 JPA가 자, JPA는 일단은 이제 간단한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일단 이게 멤버 레파지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J2EE 코어 패턴에서는 여기 잠깐 있지만은요. 여기 이제 전체 J2EE 코어 패턴인데, 여기 제일 밑에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DAO라고 그랬는데, 이건 패턴이에요, 우리가. 이걸 구현하는 전략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할 건데, 이때 이제, 이걸 뭐, 생 JDBC로 할 수도 있고, 뭐, 이건 제가 사용한 용어였지만, 그 다음에 아이바티스, 뭐, 또 우리는 앞번에 마이바티스를 배웠죠. 또 마이바티스 쓰면은 우리가 addMapper라는 인터페이스, 이것도 이제 스프링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우리가 마이바티스 소스 코드 자체를 인터페이스만 써놓으면 됐고 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순수 SQL 명령문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SQL 명령문을 작성했어야 됐죠. 그걸 외부 매프 파일에다가 갖다 놓으면 알아서 그냥 코드가 자동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마이바티스였죠. 이제 이 자리에 이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패턴을 구현하는 전략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 거냐면, 이제 JPA라는 놈을 이제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다. JPA의 전신이 아까 제가 그 하이버네이시다라는 이제 얘기까지는 했었죠, 그죠? 하이버네이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 이제 이게 표준어로 받아들여졌어요. 하이버넷은 이제 이 제하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제하에 있는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어떤 프레임워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바 JDK는 포함이 안 됐었죠, 사실. 그런데 얘는 JDK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얘가. 근데 얘를 그대로 쓰면 또 너무 또 이제 힘드니까 아예 또 제야 쪽에 있는 스프링에서 얘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링 데이터 JPA다 이 말입니다. 데이터 JPA.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면 JPA가 뭐냐?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JPA는 도대체 그럼 뭐냐면, 여기 이제 간단한 코드만 잠깐 보자면, 여기 이제 뭐 save라는 메서드가 하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름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마이바티스는 여기에 보통 매퍼라는 이제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멤버, 매퍼. 생으로 우리가 다오를 다 구현할 때는 멤버 다오 이렇게 했죠. 근데 JPA로 할 때는 이 애너테이션, 스프링 부트에서 우리가 또 제공하는 이제 이 애너테이션. 자, 이렇게 해놓으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이 객체를 이제 자동 생성해서 스프링 컨테이너에다가 딱 이렇게 빈으로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시죠? 스프링에서는 컨트롤러는 액 컨트롤러, LS 컨트롤러, 커사드는 S 서비스. 자, 이거는 at repository. 마이바티스에서는 at mapper.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또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JPA를 사용할 때는 여기 보다시피요. 엔티티의 자바 x.persistence. 자, 이게 JDK 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지 몰라도 이제 이렇게 엔터티 매니저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저장할 때 여기 멤버 객체가 이렇게 뚝 이렇게 이제 날라오네요. 그럼 저장할 때는 자, 이 엔터티 매니저 객체점 persist 해가지고 이렇게 멤버 객체를 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지금 JPA의 개요를 제가 소스로서 그냥 설명하려고요. 그냥 말로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지금 내 개요 설명입니다. 자, 여기에 멤버를 한번 볼까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자, 이 지금 저희는 이제 JPA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JPA의 소스다. 이 말이고요. JPA 라이브러리를 주면 이제 이렇게 쓰고 있네요. 자바시점 persistence.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마이바티스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마이바티스는 어쨌든 모든 SQL 명령문을 우리가 짜야 됩니다. 짜야 돼. 그런데 JPA는 얘는 우리가 SQL 명령문을 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저장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멤버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요. 자, 여기 그 멤버.java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add entit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add entity.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여기 이제 이 멤버라는 놈하고 실제 나중에 탭을 명하고 이름이 같다면 이렇게 add entity 이렇게 하면 돼요. 자, add entity. 자, 우리가 만약에 테이블 명하고 틀리다. 자, 우리 그 예제도 잠깐 한번 볼까요? 만약에 틀리다면 여기도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지금 8장 예제입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add table 해가지고 네임은 이 보드 엔티티 객체는 어디다가 TJP의 보드 테이블에다가 매핑 내는 놈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되나 보자. 여기는 없네, 그지? 그럼 자동으로 뭐야? 자, 그래서 요 소스 코드를 제가 한번 일단 가짜로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자, 엔티티 매니저야. 이 멤버 객체를 저장하라라고 하면은요. JPA 프레임워크가 멤버 객체를 저장을 해야 돼. 어디다 저장할까요? 어디다 저장하면 아까 보니까 이게 보니까 따로 없으니까 이게 테이블명이 멤버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JPA가 이전에 마이바티는 내가 SQL 명령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JPA가 어떻게 해요? insert into 멤버 이렇게 이제 이 인서트 명령을 자동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리는 되게 쉽습니다. value 쓰잖아. 자, 멤버에 보면은 이제 멤버에 보면은 뭐 ID, name, address 이런 필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한다? 자동으로 여기다가 자, ID, name, 뭐였노? add, re, ss, 어드레스 했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인서트 명령문을 자동으로 만들고요. 밸류에다가 어떻게 한다, 이제? 밸류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보세요. 자, 이 부분이, 자, 요 부분이 보세요. 자, 이 em.persist라고 되어 있는데, 이 persist 메서드는 내가 구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갖다 쓰는 거잖아. 엔티티 매니저라고. 왜 엔티티 매니저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JPA가 자동으로 자 얘가 객체인데요. 이걸 야는 메모리상에 있을 때는 자 인선수로 이렇게 힙에 이제 존재하죠. 이걸 저장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힙에 있는 거는 컴퓨터 껐다 켜면 날아가고 없죠. 휘발성이죠. 근데 얘를 어디다가 자 영속성이 있는 어떤 곳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테이블이죠. 자, 이렇게 이 객체의 영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자, JPA가, 자, 어떤 객체가 있는데, 이 영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객체. 얘를 이제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entity class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add entity라고 딱 선언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이제 내가 이 말을 저장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persist 메소드는, 멤버 객체가 넘어오네. 얘가 add entity. 이 영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객체구나. persist가 무슨 뜻입니까? persist가 영속성 있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메소드 명도 그래요. 자, 얘가 이름이 뭐다? 자, 얘가 또 뭐야? 그걸 하는 게 누구다? 엔티티 매니저라는 클래스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멤버 객체를 저장하라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인서트 명령문을 만들어내고요. 아까 멤버 객체가 지금 이제 들어갔잖아요. 자, 멤버 객체 들어가면은 어떻게? 멤버
id. 자, 또 멤버 점 get. 자, 다 안 하겠습니다. 뭐 다 해도 되겠네. 얼마 안 되네. 자, 콤마. 어, 어드레스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멤버 테이블에다가 이 인서트하는 이 SQL 명령문을 누가 만들어내냐면 JPA가 다 처리해버립니다. 난 할 게 없어. 내가 만약 JPA를 딱 쓰잖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화면단에서 컨트롤에서 이제 제이슨 받았습니다. 야, 오브젝트를 바꿔갖고 파사드로 넘겨요. 자, 이 객체가 넘어오죠. 자, 다음까지 옵니다. 잘 왔어요. 그런데 마이바티스로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객체가 있으면, 자, 이 멤버라는 객체가 있다면, 우리 마이바티스 소스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 이걸 누가 짜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짜는 거죠. 자, 여기, 자, 그럼 여기 인서트문을 여러분들이 짠 거야. 이게 뭡니까? 자, 객체가 넘어오는데, 그 객체를, 자, 릴레이션, 이 t 언더바 보더 테이블에, 그 다음에 밸류는 이 객체에 있는 멤버 객체에 있는 타이틀은 여기, 컨텐츠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어떤 객체가 넘어오면 자 객체가 넘어오면은요 우리 마이 바티스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마이 바티스는 어떤 객체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이거를 어디다가 매핑하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매핑하고 있냐면 자 지금 현재 그 인서트문을 누가 만듭니까? 기획자가 만들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우리가 이 SQL 명령문에다가 매핑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조회다. 조회는 어떻게 해요? 마이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조회할 때도 자 셀렉트 하는 결과 이거 셀렉트를 누가 작성합니까? 내가 작성하죠. 이 셀렉트 문항 결과를 어디다가 매핑을 시켜요? 이 객체에다가. 자 그래서 마이바티스는 어쨌든 SQL 명령문을 짜가지고 개발자가 짜가지고 자, 이제 이 SQL 명령문을 어디다가요? 매핑. 어디다가? 자, 이걸 객체에다가. 자, 객체를 SQL 명령문. SQL 명령문을 객체에다가. 자,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뭐라 그러냐면은 SQL 매핑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바티스는 SQL 매핑 프레임워크다. 자, 왜? 내가 설렜던 결과를 또 객체에다가 매핑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해줘? 마이바티스가 이 셀렉트문 짠 거를 이 객체에다가 매핑해 주는 거죠. 객체를 이 SQL 명령문에다가 매핑하는 거죠. 그러니까 SQL 매핑 프레임워크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가 다 짜야 되죠. 자, 그런데 이 JP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요. 그냥 엔티티 매니저야. 니 이 객체 저장해. 이게 다야. 자, 지금까지 이제 객체 지향적으로 잘 오다가 마이바티스는 결국 이 객체를 SQL에다가 내가 SQL로 내가 매핑을 뭐 일찍이 짤 수 있도록 매핑 파일에다가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개발자가 갑자기 객체 지향적으로 잘 오다가 다음쯤에 와서는 릴레이셔널한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그런데 JPA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그러면 이거 JPA나 마이바티스나 다오에 쓰는 건데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패턴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구현하는 전략인데 얘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이제 객체를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짜야 돼요. 자, add entity 해가지고 이 멤버 객체는 엔티티 객체다. JPA야. 따로 내가 언급이 없으니까 이 이름에 해당하는 테이블에다가 저장해라. 자, 얘는 primary 이렇게 해당하는 놈이다. 여기 ID가 있는데, 자, 이 멤버 객체 ID가 있는데, 이 멤버 테이블에 들어갈 칼럼명이 멤버마다 ID야. 달라. 다르면 여기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이바티스 때는 어땠습니까? 마이바티스 때는 내가 이제 셀렉터를 하는데, 자, 이거 셀렉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 객체에 있는 이름하고 너무 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BIDX야. 뭐, 보드 IDX다. 다르면은 내가 셀렉터절에서 이렇게 별칭으로 내가 해줬죠. 맞죠? 물론, 언더스코어, 스낵 표기 방식을, 카멜식 표기 방식을 바꾸는 건 자동으로 해주니까
이건 내가 할 필요가 없지만, 이건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자, 근데, JPA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 이 멤버 객체를, 자, JPA야, 저장해라. 자, 우리 요거 예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예제죠? 자, 이 보드 엔티티 객체를 어디다 저장해라? 오케이. DJP 보드 탭에다가. 자, 여기다가 저장해라. 또는 T보드 JP의 보드 탭의 내용을 내가 줘야 하면은 여기다가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래서 이 JPA를 그래서 이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JPA는요. 오브젝트를 릴레이션에다가 바로 아까 마이바티스는 뭐 했습니까? SQL 명령문을 내가 짰잖아. 그러니까 마이바티스는 자, 슬래트는 내가 짜잖아요. SQL 명령문이죠. 이것도 어디다가 객체 매핑했잖아. 그래서 SQL 매핑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SQL 명령 내가 짜니까. 근데 JPA에서는 오브젝트를 릴레이션에다가 내가 봐봐. 이건 내가 하는 거죠. 야, 이 객체를 어디다가 다시 돌아올까요? 여기 좀 더 쉬운 것 같으니까. 야, 이 M 멤버 객체를 어디다가? 멤버 탭에다가 매핑해라. 얘는 뭐 이런 칼럼에다가.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나는 SQL 명령문 자체는 이제 쏙 들어가고 없죠. 그냥 나는 이제 뭡니까? 내가 이제 JPA한테 얘가 오브젝트를 릴레이션에 매핑하는 프레임워크니까 난 그것만 알려주면 돼. 야, 니 이거 어디다가? 이 멤버 탭에다가 이 필드는 어디다가 멤버 아이디 컬럼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선언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JPA가 그래서 이거 다 해주기 때문에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 OR 자 ORM 매핑 또 괜히 한번 말 더 합니다. ORM 매핑 프레임워크다. 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마이바티스는 SQL 매핑 프레임워크다. 둘 다 파워에서 쓰는 거죠.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패턴을 이제 구현하는 전략으로 이제 얘네들을 쓴다. 이제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JPA를 쓰면은 소스 코드량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 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있잖아요. 옛날 방식대로 자, 옛날에 이렇게 짰어요, 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청했는 것처럼 뭐 멤버 레파지토리다. 멤버 레파지토리다. 이게 다오다. 이건 인터페이스도 또 선언은 안 돼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지금 선언이 안 돼 있고, 뭐냐면 내가 한다면 멤버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 하나 선언하고, 멤버 리파지토리 인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일단 인터페이스가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지만, 아무튼 이걸 생코드를 내가 또 다 짤 거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마이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봐봐요. 아예 안 짜잖아.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 구현체 소스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SQL 명령 틀리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여기 있는 아이디 찾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구현체 자동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저희가 이제 JPA를 배운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다 수업을 안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 엔티티 매니저 해가지고 뭐 퍼시스트 자 조회하는 거는 엔티티 매니저 좀 파인드 야 멤버 좀뭐 이 클래스라는 놈을 찾겠다. 아이디 값이 키 값이 뭐다 해가지고 멤버 객체를 찾고 이걸 내가 다 짤 거냐 이거죠. 자, 요거만 한 번만 더 내가 시뮬레이팅 할게. 자, 이거 JPA 개요 정도로. 자, 엔티티 매니저야 파인더라 멤버 객체를 자, 클래스 타입은 줍니다. 왜 클래스 타입을 주냐면 멤버점 클래스 타입을 줘야 여기 이제 애노테이션에다가 자, 뭐고 이게 이 멤버 있는 요 아이디라는 요 필드 값이 프라이머키에 해당한다는 거잖아. 얘 칼럼명이 뭐고 얘죠.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 find라는 메서드는 자동으로 또 뭐야? 셀렉트문을 지가 또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또 볼까? 내가 또 시뮬레이팅 해볼게요. 여러분도 해도 돼. 쉬워. 어떻게 하겠다? select from. 또 왜? 왜 그러냐면 멤버에 보면은 이게 add 탭에 annotation이 없거든. 아까 예제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좀 바꿔갖고 여기는
아, 이 마하고 테이블 명이 틀리니까 이게 탭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 매핑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한 이 예제는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아 멤버다. 그럼 이제 이 테이블 명이 멤버인 거죠. 그 조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조회할 때는 이게 이제 아 멤버.클래스 클래스 요거는 이제 뭐다? 요걸 왜 넘기냐면은 아 내가 이제 조회를 하는데 어느 테이블에 있는 놈을 어느 객체에다가 담아서 줘야 할 것인가. 얘가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 값을 받아가지고. 자, 이게 어디 있다?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안에.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XML로 별도로 전부 다 만들었을 때로 됐어요. 이제 하이브넷 할 때 옛날에 제가 수업할 때는 이거 멤버점 하이브넷점 XML 파일 만들어가지고 막 이 매핑하는 거를 다 정의를 새로 했거든요. 지금 그럴 필요 없죠. 굉장히 이것도 발전했죠. 발전했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안 짤 거야.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JP의 작동 방식을 제가 시뮬레이팅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다 있다 이거. 어떻게 해요? select sub member where? 자, where? 다음에 컬럼명이 뭐가 와야 되겠노? 자, 이게 find라는 놈은 객체 한 개를 찾는 놈이거든요. 얘가.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일종의 프라이머 키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입말을 보고 내가 조회문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보니까 at id. 아, 여기 보니까 뭐야? 이 id라는 필드는 이 칼럼에 매핑되어 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동으로 뭘 만들어낼까요? member 언더바 id 컬럼은 아까 방금 도로는 놈이 누굽니까? 아까 여기 도로는 놈 있죠? 이 값 가지고 자 이제 입말을 보고 아까 객창기 찾는 거니까 이 칼럼 가지고 조회하면 되는 거잖아. 이 조회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셀렉트한 결과를 멤버 아이디 칼럼은 멤버에 있는 아이디에다가 네임 칼럼은 네임에다가 어드레스 칼럼은 어드레스에다 담아갖고 이 멤버 객체를 빵 리턴하는 게 이 로직인 거죠. 근데 이걸 짤 거냐 이거지. 이것도 짜고 뭐 여기는 지금 이제 수정 삭제 이런 건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세이버는 있고 뭐 수정이나 삭제는 어디 있나 보자. 뭐 그 예제는 지금 없는데 자 저희는 이 레파지토리라고 되어 있는 이 그 DAO 데이터 오브젝트 패턴의 그 구현체 이걸 우리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이용해서 하면은 저번에 마이바티 쓸 때 nmap 한 것처럼 소스 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훨씬 더 생산성이 확 좋아지죠. 이걸 굳이 자꾸 이렇게 짤 필요가 없거든. 엔티티 매니저를 넘기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이해되시죠? 어우씨, 검색봐. 엔티티 매니저 참전 어디 있는데, 요렇게 해놓으면은요, 얘 애니테이션이, 이 애니테이션 기능이 뭐야? 이 엔티티 매니저 참조 값을 자동으로 세팅해 줍니다. 따로 디펜더시 add auto wire도 안 해도 되네, 그지? 안 해도 되네. add auto wire도 보통 했어야 됐잖아.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이걸 안 짤 거라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뭘 했냐면은 JPA가 뭔지는 아시겠죠? 자, 이제 아시겠네요. Java Persistence API, 자바 객체와 테이블 간의 매핑을 처리하는 ORM 매핑 기술이 표준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됐고. 자, 장점.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해. 자, 기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뭐더라도 상관없어요. 뭐더라도 상관없어. 지금은 이제 우리는 마이바티스인데, 자, 우리 지금 현재 예제는요, 다 마이바티스거든. 지금 이거, 다 어디 있어? 마이바티스인데 내가 오라클 바뀌든 뭐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디다가? 자, 제가 이제 그 YAML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좀 프라티 파일도 이제 안 쓸 거예요. YAML 버전으로 바꿨는데, 여기다가 DB에 대한 연결 설정만 딱 해놓으면 끝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뭐 오라클이면은 오라클 JDB URL 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뭐든지 상관없이 JPA를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제 장점이 뭐 그렇고 유지 보수가 쉽다. 뭐 코드 뭐 안 짜도 되니까 쉽죠. 단점 배우기 어렵다. 대신에 특정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단점이죠. 단점. 근데 단점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다? 참, 내가 어떻게 극복한다고 그랬노? 매우 특정 데이터베이스 아주 고유한 막 그런 기능을 내가 써야 돼. 어떻게 하면 돼? 다른 거 뭐, 아까 얘기했잖아. 그럴 때는 뭐? 그렇지. 마이바티스로. 그렇게 쓰면 그냥 완벽해요. 그래 하면 되는 걸 갖다가 나는 무조건 JPA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세요. JPEG는 객체 하나를, 테이블 하나에다가 매핑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원래 취지예요. 오브젝트 하나를 릴레이션 테이블에서 매핑하는 기술이 얘가 태어난 배경이에요. 그런데 마이바티스는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마이바티스는 막 셀렉트 해가지고 테이블 막 5-6개를 막 조인 해가지고 어디다가 그 결과를 객체 하나에다 매핑해도 되잖아. 그지? 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아니 그 외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막 60%가 막 이렇게 중국도 그렇고 있었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엄청 오랫동안 2015년 하여튼 그 은절이 이후까지도 잘 안 썼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모델링 그 자체가 그냥 개판 5분절이 많아요.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는 이게 객체 하나를 테이블에다 매핑하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 구조가 막 엉망진창 지 마음대로만 이렇게 이제 구조 설계가 되어 있다면 이 JPEG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좋다? 내가 개발자가 셀렉터물을 막 지가 막 멋지게 짜가지고 이 데이터 테이블이 막 엉망됐다 하더라도 셀렉터물을 멋지게 짜가지고 탁 객체 매핑 시켜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매우 오히려 더 이제 뭐랄까요 확장 가능성이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JPEG가 쓰는데 아까 말했듯이 객체 한 개를 테이블에 매핑하는 구조에서 태어난 놈인데 이걸 갖다가 막 셀렉트 프롬에다가 조인을 갖다가 이빨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객체 하나 갖다 넣는다? 그런 객체는 존재하지 않아. JPEG는 그런 객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걸 뭐를 써야 된다? 오히려 마이바티스 해야 될 거를 JPEG에 아주 어거지 엉뚱한 막 굉장히 쓸데없는 복잡한 가지고 쓰는이 우리나라 개발자는 마이바티스 얼마나 오래 썼는데 그 마이바티스 딱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각 프레임의 장점을 최고로 이용하는 게 홀당이 낫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요, 제가. 자, 배우기는 JPEG. 자, 배우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냥 옛날에 이거 전부 배우기 어렵다고 할 만큼 다 했어요, 제가 수업을. 근데 다 쳐냈어요. 다 쳐냈어요.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작가가 있잖아. 어려운 게 아니고 지저분한 걸 어렵다 그러면 안 돼. 아니 내가 어떤 동일한 걸 구현하는데 10분의 1 노력으로 쉽게 딱 보면 더 깔끔하고 너무 쉬운데 이걸 놔두고 무슨 이유로 아까 그 스프링 그 쿼리 DSL 있죠? 굳이 그걸 갖다 쿼리 DSL 짜가지고 거기다가 막 200조 짜놨다. 어쩌려고 어쩌려고 다음에 유지보수 어쩌려고 보기도 알아먹기도 힘들고 다 어렵지 이제 전부 다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맞다. 안 맞는 걸 갖다가 어거지로 그거다가 JPL을 지금 현업에 그래 한다 하더라고요. 네카라프의 당토에서 그거 가보면은 막 JPL은 팀장이 그래. JPL은 다 하자 이번에 딱. 내가 볼 땐 그 머리가 좀 빠가. 내 생각에는 좀, 들었을 때 화가 나더라고.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에서 좀 그렇더라고.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느냐. 자, 그러면, 자, 이 학습국, 자, JPEG는 좀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딱 하는 만큼 하면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어려운 걸 어렵다고 피하려고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합니다. 넘어가고요.